제144차 원내대質询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토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희망의 토크 미팅이 되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감으로 나갔고 또 좋은 분위기였지만 좋은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논의했고 또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또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것도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만남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작에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그 이상이라는 점을 잘 압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또 느끼시는 그 답답함을 해소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려운 민생과 또 경제 전망에 대한 이런 절박한 마음들도 하루속히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의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국민들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야 한다는 그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점을 절감합니다. 정치권의 사정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라는 경계를 넘어서면은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해 동행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부터 역질사지의 자세로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진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통크게 결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대타협 이후에 각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마침 6월 중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기대가 커집니다. 구미시도 이에 화답하듯이 어제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두세 곳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꼭 실현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사례인 광주형 일자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완성차 노동자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난달 말에 100억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유치의 물꼬도 트였습니다. 노사 상생을 위한 노정협의회도 지난 3월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광주형 일자리에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더욱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서 앞장서고 또 뒷받침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경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의 자발적 타협과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이런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노사의 타협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어줄 충실한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제2, 제3의 희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경사노위가 좀채 경색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혁신의 기로 위에선 우리 사회가 선택할 길은 상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 발 양보하는 성숙한 대화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매주 토요일 사회적 대화를 정형, 무정형의 형태로 또 크기와 규모의 구애감 없이 진행하겠다는 저의 약속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주 내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여서 사회적 대화를 실천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정책기획의장의 모두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난 16일 목요일에 개최됐었습니다. 당정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후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려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불확실성이 급증한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체계 개편과 같은 대내외적 도전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감한 재정 투입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에 운운하며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 D2 또한 2017년 기준 42.5%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10%이고 미국은 105%, 일본은 224%입니다. 또한 재정이 건실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때문에 IMF 등 국제 기구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늘 OECD에서 2016년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미중 무역 갈등과 이란 위기 고조됨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이 또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글로벌 경제 하강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루속히 추경을 처리하여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하방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입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추경 처리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고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검토를 밝혔습니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본격적인 충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유엔 식량노무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EP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1,010만 명이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인도주의적 조치가 적절하고 시급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노약자나 어린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EU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 제재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퍼주기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 톤에 달해 북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보관 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 비용이 1년 동안 1만 톤당 37억 원이 소요되어 총 관리 비용이 1년 동안 4,800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 대북 평균 식량 지원 물량인 29만 5천 톤 가량을 지원하게 될 경우 약 1,100억 원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대북 식량 지원은 식량난에 처한 동포인 북한 주민을 돕고 관리 비용도 절감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 또한 다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대화의 동력 또한 이어갈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 신청 또한 승인했습니다. 꼬인 실타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신뢰 증진과 대화 재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안겨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위장 나와주십니다. 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지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작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BMW 차량 화재가 다시 발생하면서 걱정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 명품 자동차의 대명사였던 BMW가 불자동차가 되어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BMW 대상 차량에 대한 재발 방지 리콜 조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BMW 회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의 교체율은 93%이지만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들이 발표한 원인인 흡기 다기관의 점검 및 교체는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혹서기 전까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리콜을 독려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 국회 보일 것으로 열리지 못해 국민 안전 등에 대한 입법,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국회 포기로 초래된 결과이지만 국민께 송구스럽게 표현합니다. 작년 대부분의 언론이 몇 달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리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과징금 상향 및 자료제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와 최근에 국회에 보일 것으로 논의가 실종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더 이상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국토교통이 교통법안 소위를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BMW 후속 조치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책위 제5 정책조정위원장이신 정현희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과 미세먼지 관련 승인에 대해서 많은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를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중부부처 환경부 담당 제5 정조위원장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 특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석탄 발전소 가동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입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동안 정비 대상이었던 원전의 수리, 보수가 순차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분기에는 75.8%에 이를 정도로 원전 이용률이 증가하고 원전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와 2018년 1, 2분기에 원전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은 과거에 부실 시공으로 인한 원전의 정비 일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것을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주장을 한다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보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둘째, 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 가동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증가한 원인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석탄 발전소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황교안 대표께서 농담하셨던 과거 보수 정권에서 허가한 신규 석탄 발전소 11기가 2018년 이후에 가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량이 증가를 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 석탄 발전 부분에서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공철 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서 석탄 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 3년 동안 25% 이상 감축해 왔습니다. 또한 원전 보수 기간의 전력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 발전소 감소분을 석탄 발전이 아닌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으로 증가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원전의 이용률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 팩터에 부합합니다. 실제 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제로에 도달하는 시점은 2060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라는 주장은 팩트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점진적인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민감기를 가지지 말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 지역산업 보완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강제지에 정부 대여권 탄핵하더니 미일 경제선장이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미국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일본도 재해복구를 위한 36조 원의 추경을 투입해서 경제 성장을 깎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사에 나옵니다. 제목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추경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까 조정식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는 민간 부분에서 30대 재벌기업의 사내 부분이 950조, 2000년도에 165조였는데 단 19년 만에 950조로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 개혁 정책을 펴고 있고요. 하나는 정부 지출 부분입니다. 정부 지출이 OECD에서 가장 낮은 40%의 우리 대외 채무를 갖고 있는데 정부 채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장된 재정 유지가 따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IMF나 OECD에서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이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거여서 추경이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민생을 위한 길은 결국에는 추경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께 빨리 국회로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44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2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